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맞은 성인이 50%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은 32.5%로 집계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여름이 지나야 백신의 면역 효과를 알 수 있다면서 이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접종 여부는 여름이 지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확진자 수는 356명, 오렌지 카운티는 7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수치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 2주 내에 코로나 등급 마지막 단계인 옐로우 등급으로 완화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리카 세트 LA 시장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홈리스 구제 프로그램을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누드 지역에 있는 대형 쇼핑몰 플라자 멕시코를 운영하는 한인업체가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언론 홍보전에 나섭니다. 그러나 미국 내 27% 성인은 여전히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백신 거부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전국에서 주말 동안 총기 사건 끊이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에서만 총기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7살 여아도 숨지는 등 올 들어서만 총기 사고로 12,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사망케 한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이 오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평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까지 올릴 계획이 있지만 민주당 상원에서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절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난민 수용이 더 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탑승했던 2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헬기인 인지어뉴티가 화성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지구 밖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를 비행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내 백신 수급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백신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백신 대란을 자초했다며 질타했습니다. 4.7 보궐선거 이후 지도부 세판짜기에 나서고 있는 여야의 당내 기싸움이 치열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에 출마한 새 후보 사이에 개파 논쟁이 한창이고 국민의힘도 차기 당권을 두고 시끄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주중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경기에서 샌디에고에게 2대5로 역전패 당하면서 8연승 행진이 중단됐습니다.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시업에서 리디아고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LPGA 투어에서 3년 만에 우승한 것입니다. PGA 투어에서는 노장 스튜어트 싱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까지 맑고 덥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성인 절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회차 이상 맞았고 나머지 미접종자 중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오늘부터 이 같은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시키려 했다고 백악관 측은
밝혔고 악시오스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애초 5월 1일부터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개시한다라고 했지만 4월 19일 오늘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성인 나이 제한, 백신 접종에 대한 나이 제한이 모두 철폐됐습니다.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6개 주가 오늘부터 성인 모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다라고 보도함에 따라서 미국은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DC를 포함해 50개 주에서 성인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나이 제한 모두 철폐됐습니다. 백악관은 라틴계와 흑인, 보수정당 지지 시민에 대한 홍보에 일단 백신 접종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들 계층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스페인어 방송인 텔레문도와 농업 전문 올에이지 뉴스, 흑인 청취자가 많은 리키 스마일리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라틴계 출신의 하비에르 바세라 보건장관,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이 홍보에 함께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트위터와 페이스북과도 협조해서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 접종 공지가 노출될 수 있도록 또 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애를 쓰고 있는데 미국인의 27%가 여전히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큐니피악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8%는 백신 접종 계획이 있거나 이미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지만 27%는 백신 접종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특히 35세 미만 응답자 가운데서는 무려 35%가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고 말해서 젊은 층에서 특히 백신 거부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전 여론조사 결과들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편 젊은 층이 백신을 꺼리는 현상은 젊은 층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조치에 더 소홀한 점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CNN 방송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연령 외에도 지지 정당별로도 선호도가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백신 거부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의 절반 정도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기준으로 1회라도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성인이 이 연령대 50.4%에 달한다라고 집계했습니다. 1억 2,900만여 명입니다.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32.5%, 8,400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성인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81%가 최소한 1회 이상 접종했고 65.9%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39.5%인 1억 3천만여 명이 최소한 1회 접종을 마쳤고 25.4%인 8천만여 명이 접종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필요 여부에 대한 미국 당역 당국의 최종 결론은 올 여름이 끝날 때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감염병 분야 최고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재사용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M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날 열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얀센 백신 재사용 권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형태의 경고 또는 연령이나 성별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y estimate is that we will continue to use it in some form. I doubt very seriously if they just cancel it.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필요성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올 여름이 끝날 때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즈음이면 백신의 면역 효과가 약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가 접종 여부는 제약사가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미 보건당국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백신 추가 접종을 결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균형은 심화하고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얀센 백신의 부작용과 그 치료 방식에 더 많은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강력한 제재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건당국이 애초 부작용 치료 때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주의사항을 경고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이 메시지를 키우기 위해서 더 과격한 접종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센의 백신은 매우 드물게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보급이 현재 중단된 상태죠. 이들 기관은 백신 접종 며칠 뒤에 혈전이 생긴 환자들에게 혈액 응고를 막는 헤파린을 투약했지만 증세가 계속 악화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다른 혈액 응고제 알가트로반을 면역 글로불린과 함께 투여를 받자 혈소판 수치가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중태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베르 바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화상회의에서 보건관리들은 존슨앤존슨 백신 규제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부작용 의심 환자들에게는 헤파린을 투약하지 말라라는 경고하는 방안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경고만 하면 더 강력한 조처를 하라는 촉구가 뒤따를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의는 결국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추가 혈전증을 막기 위해 즉각 조치가 옳고 이렇게 과격한 조치로 관심을 끌면 대중이 혈전증을 적극 보고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검사 양성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같이 낮은 감염률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 2주 안에 경제재개 옐로우 단계에 진입이 가능해져서 LA 카운티는 경제활동 완전 정상화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침에 따르면 옐로우 단계 승급 자격은 2주 연속 주민 10만 명당 1일 신규 감염 사례가 2건 미만이어야 하고 양성 반응률도 2% 이하에 도달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 내 백신 접종률은 인구수가 많은 주들인 텍사스와 플로리다, 뉴욕보다 앞서고 있고 미 전역 접종률인 48.3%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감원 조치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부터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이 게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관련 법안은 호텔과 청소, 공항, 이벤트 등 서비스 업계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준의 호텔과 공항, 청소, 이벤트 센터 등이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감원됐던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주 법안 SB 93이 지난 16일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감염률이 급감하고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면서 팬데믹 속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호텔과 항공, 여행, 이벤트, 청소업계 등 서비스 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된 데 따라 이루어진 조처입니다. SB 93에 따르면 해당 업계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과거 팬데믹 때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다 감원된 직원들에게 먼저 채용 제의를 해야 하고 채용 공고를 시작한 후 닷새 내에 감원된 직원에게 채용 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수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업체에 6개월 이상 고용돼 있던 직원들로 감원을 당한 이유가 업무상의 과실이 아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 마련된 일자리가 감원된 직원들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면 회사의 근속일수가 더 많은 직원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새 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며 2024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가주의 서비스 인플루이스 인터내셔널 유니언은 뉴섬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가주의 서비스 업계가 코로나 팬데믹 타격에서 벗어나 정상 운영에 돌입하면서 팬데믹 속에 감원된 직원들을 돌보지 않고 젊은 직원들로 대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업계에 코로나 팬데믹 속 감원된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법안 SB 3216이 지난해 추진됐지만 뉴섬 주지사는 당시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비토했지만 이번에 적용폭을 호텔과 공항 등 서비스 업종으로 축소시킨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 백신 접종의 확산으로 LA 지역 경제가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 임대시장 회복세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무실 임대업체들의 직원 복귀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데다가 사무실 임대 기간과 또 사무실의 규모까지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무실 임대업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LA타임즈는 어제 LA 사무실 임대 업체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확산으로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LA 사무실 임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 4월 7일 현재 미국 내 10개 대도시에 근무하는 직장인 중에 평균 24%가 사무실 근무로 전환하면서 복귀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에 비해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복귀율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가 LA의 경우는 148개 사무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직원 중에 평균 22.1%만이 사무실 근무로 복귀한 것입니다. 지난해 겨울 이 코로나 여파로 급락했던 사무실 근무 비율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여서 전국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비자들이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레먼트 맥케나 칼리지가 발표한 LA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분기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87.9로 지난 2019년 4분기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신뢰 지수 상승은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인한 비즈니스 영업 제한도 크게 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오늘 시정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오늘 오후 5시 15분 화상으로 시정 연설할 예정입니다. 오늘 에릭 가세트 시장의 연설의 핵심은 2021-22 회계연도에 LA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는 4월 20일인 내일 정식으로 이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하루 전인 오늘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략적 내용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정연설 내용 중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구호 패키지에 의해서 확보된 13억 5천만 달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첫 번째 관심 대상이고 또 지역 내 기반 시설들도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커뮤니티와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에 대한 지원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에릭 가세트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을 맞아 LA시가 필요한 각종 지원 활동을 위해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일반인들이 크레딧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듯 LA시도 병원을 지원하고 각종 필요 장비들을 구입하면서 빚을 내고 있었다며 이제 연방정부 구호 패키지에 따라 상당한 지원금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 지출한 액수를 충당하는 데 사용할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에 홈 트레이닝 많이들 하셨죠. 집에서 운동하는 걸 홈트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업체 펠러턴의 러닝머신에 아동이 끼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용 즉각 중단이 권고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이 업체의 러닝머신과 관련된 사고가 39건이나 접수됐다며 아동이 걸리거나 끼이고 깔렸다는 보고가 여러 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 무려 4,295달러에 판매되는 러닝머신 모델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이 펠러턴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까지 초여름 날씨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예년기온을 크게 웃도는 상태이고 화요일인 내일은 10도 이상 뚝 떨어져서 평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60도 중반에까지 떨어져서 예년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구름도 늘고 목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이슬비도 지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3도, 52도, 해안 지역은 73도, 5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4도, 낮 최고 기온 72도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즈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이스트 선상입니다. 해스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선상입니다. 하일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5번 사우스 선상 팩스턴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 페어웨이 드라이버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18번 이스트 선상에서 4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25% 선에서 절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급격한 인상에 반대가 많다며 악시오스가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법인세율을 25% 올릴 경우 앞으로 15년간 6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8년간 2조 2천억 달러를 늘리겠다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 구상 중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리는 것은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가로 7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28% 최고 세율에 반대하면서 이미 25%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수용 인원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가 역풍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더 늘리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 회계년도에 난민 수용 인원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000명으로 제한하는 긴급 재가에 서명해서 트럼프 전 정부가 지난 9월에 설정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경에 도착한 뒤에 입국을 요청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호 프로그램과는 다르며 난민 수용은 특정 사유로 인해서 사전에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한 사람들을 심사한 뒤에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난민 수용 인원을 62,500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서 이 새로운 정책을 기대했던 인권단체 민주당 측은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한 것입니다. 이에 젠사케 백악관 대변인은 이 재가가 일시적이고 최종 수용 인원은 다음 달 15일에 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최근 몇 달 사이 너무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같은 조심스러운 접근은 바로 이 같은 시기에 난민 수용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너무 열려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민 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를 더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민제도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많은 행정명령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의회가 제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89살의 라울 카스트로가 물러나는 쿠바 공산당 총서기 자리에 60살의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쿠바 공산당은 제8차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당 중앙위원회가 디아스 카넬 대통령을 총서기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쿠바의 최고 권력자로 이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형인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서 2011년도부터 쿠바 공산당을 이끌던 라울 카스트로는 전당대회 첫날이었던 지난 16일 총서기 사임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산당 일당 체제인 쿠바에서 카스트로 형제가 아닌 다른 인물이 당수 자리에 오른 것은 1959년도 쿠바 혁명 이후 6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지난 주말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L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지난 주말 총격 살인 사건 등을 포함해서 5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피코 리베라와 LA 국제공항 인근 그리고 이스트 LA에서 살인 사건이 총 3건이 발생했고 어제 일요일은 캄튼과 레녹스 지역에서 각각 2건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다른 정보에 대해서 용의자와 이 피해자 신원에 대해서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다시 총격 사건이 속출한 가운데 어제 새벽 0시 45분경 위스콘신주 남동부 커너샤의 한 술집에서 권총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역시 3명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도 어제 오후 4시 20분경 7살 된 여아가 맥도널드 앞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파킹랏에서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총을 맞은 부녀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딸은 사망했고 아버지는 중태이며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루이지아나주 시리부트포트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미 전역에서 최고 45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페덱스 창고에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정신 문제로 총기를 압수당했는데 몇 달 뒤 다시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험 인물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 들어가 난동을 피우며 한인 여성 업주를 폭행한 20대 흑인 여성이 증오범죄로 기소됐습니다. 가해자 키언데라 영은 지난달 17일 한인 여성 김모 씨가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김 씨를 폭행했고 김 씨는 이날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가해자는 폭행 사건 당시 이 주차장에서 김 씨의 남편을 차로 들이받으려 한 것으로도 드러나 가중폭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옥타 LA가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창업 웨비나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오는 6월 2차 창업 웨비나 주제로 창업 자금 조달로 정하고 진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줌 화상회의로 열린 올해 2차 정기이사회에서 최영석 옥타 LA 회장은 3월 2번에 나눠 실시한 창업 웨비나 당시 강사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개업하기에 이르기까지 노하우를 주로 다뤘다며 이번 6월 창업 웨비나에는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창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창업 웨비나 내용과 반응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옥타 이사회는 향후 창업 자금 조달을 위한 강사 선정에 본격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전기차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2019년형 테슬라 모델 S입니다. 화재로 다 타버리고 뼈대만 남아 애초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반쯤 미국 텍사스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커브를 빠른 속도로 회전하다 나무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배터리에서 자꾸만 불길이 치솟아 화재 진압에만 4시간이 걸렸고 물 12만 리터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69세와 59세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조수석에 1명, 뒷좌석에 1명이 타고 있었을 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99.9%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전 이들은 드라이브를 나간다며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말했다고 부인들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토파일럿 기능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님에도 운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테슬라 운전석을 비워두거나 운전석에 앉아 조는 척하는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ust take me home. Shit, I'm dozing off. I'm just dozing off. I got a bit of a nap because I was in my Tesla. 2018년 3월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차량을 몰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던 운전자가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6월엔 타이완 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전복돼 있던 화물차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운전자는 장애물을 발견하면 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독일 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을 둘러싼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테슬라 사고 27건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사고가 보도되기 몇 시간 전 1분기 자체 조사 자료를 인용해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한 테슬라 차의 사고율이 일반 차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우리 전국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과 입원 환자 수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2.76%까지 떨어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7일 일주일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도 3.05%로 낮아지면서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불법 체류 이민자를 위한 총 4천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체류 신분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총 4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가 지난 1일부터 메디케이드 신청에 필요한 10년간 근무 조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버지니아는 메디케이드 수령에 10년 근무 제한을 두는 미국 내 6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여기에 덧붙여 10년 근무를 추가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버지니아주에서는 5,407명만이 실업수당을 신청했고 이 수치는 전주에 비해 2만 3천여 명이나 적은 수이며 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9개 카운티 정치인,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협력해서 2024년까지 노숙자를 7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1년 동안의 계획 기간을 거쳐서 구체적인 지역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디 차베스 산타클라라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데이비 체오 주 하원 의원, 비영리단체
집으로 이 인사들이 이번 계획의 주축들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는 3만 5천여 명의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치며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단체들은 향후 3년 동안 노숙자 숫자를 10,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마린 카운티가 가주 경제적에 가장 낮은 단계인 옐로우 등급에 곧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현재 베이 지역 대부분 카운티가 한 달간 오렌지 등급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마린 카운티가 오는 20일 옐로우 등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신문이 밝힌 것입니다. 이 옐로우 등급으로 격상되면 베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오르는 첫 번째 카운티가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주의회가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개솔린 차량의 판매를 오는 2030년까지 종식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통과된 광범위한 내용의 법안에 수정한 형식으로 첨부됐습니다. 본 법안은 운전자들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를 명시하고 2024년 7월 이후에 신축되는 모든 주거 건물에는 자가 충전 장치를 의무적으로 가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상원이 지난 15일 불법 마약 소지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 하원으로 이첩했습니다. 지난 2월 주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에 대한 의회 측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한 뒤에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다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은 여전히 형사범으로 간주되지만 현재처럼 중범이 아닌 총체적 경범자로 다뤄지게 됩니다. 파워볼 당첨금은 2억 3,540만 달러였습니다. 지난주에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자 이름은 토마스 리, 한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 복권 사상 최연소 잭팟 당첨자라고 밝혀졌습니다. 23살의 한인 남성이 2억 3,540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 상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일시불 1억 6천만 달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결국 된다 안 된다 말도 많았는데 경질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방금 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리뉴 감독과 그의 코칭 스텝 주앙 사크라멘토, 누누 산투스, 카를로스 랄린, 조반니 체라를 모두 경질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데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무리뉴 감독과 코치진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구단과 함께했다며 그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함께 일하는 거 매우 즐겁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것 아주 유감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토트넘은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이끌게 됩니다. 48살의 노장 골퍼인 스튜어트 싱크가 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서 젊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개인 통산 8승이고 이번 시즌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우승입니다. YTN입니다. 스튜어트 싱크가 4타차 우승을 확정하고 캐디를 맡았던 아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4일 내내 선두를 지켜낸 완벽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만 세 번째 정상 등극입니다. You know, to have a posse like that waiting at the end to celebrate with is just, it's just an experience that you just don't get to have in your life that often. And I'm very fortunate to be one of the people that got to experience that. 48살에 거둔 PGA 투어 통산 8번째 우승. 20, 30대 후배들에겐 아버지뻘, 삼촌뻘 선배의 투혼이 놀라우면서도 큰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장의 성과가 더 놀라운 건 이번 우승이 지난해 9월 세이프웨이 오픈 우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이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2승을 거둔 선수는 장타자 디셴보와 싱크뿐이며 48살이 넘어 한 시즌에 2승을 거둔 선수는 PGA 투어 역사를 통틀어도 싱크가 네 번째입니다. 샘 스니드와 줄리어스 보로스는 이미 타계한 전설의 선수들이고 2009년에 거둔 케니 페리의 시즌 2승만이 생존해 있는 골퍼의 기록으로는 유일합니다. 싱크의 드라이버 비거리는 20대이던 20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라운드 전략과
아이언 정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올 시즌 그린 적중률에선 당당히 전체 1위에 올라 제2의 전성기를 가능케 한다는 분석입니다. 3라운드 공동 4위였던 임성재는 이번 홀 트리플 보기로 무너져 공동 13위로 떨어졌고 김시우는 공동 3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LPGA 투어에서는 리디아고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리디아고 선수 정말 오래간만이죠. 3년 만에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리디아고 사진 보신 분들이 예전에 리디아고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안경을 벗었고 그리고 코 수술을 했습니다. 이 코 수술이요, 이 성형 코 수술이 아니라 코에 좀 호흡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28언더파로 리디아고가 2위와 7타 차 완벽한 우승을 따냈습니다. 리디아고는 2018년 4월 메디힐 챔피언십 이후 3년 만에 LPGA 투어 통산 16승째입니다. 날짜로는 1084일 만에 우승입니다. 20대 시절 천재 골프 소녀로 이름을 날린 리디아고 15살 때 LPGA 투어에서 첫 승을 따냈고 10대 시절인 2016년까지만 4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뒤에 20세가 넘어가면서 슬럼프에 빠졌죠. 그러다가 결국 이번에 3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리디아고는 올해 5개 대회에 나와서 메이저 대회 아나인스피레이션에서 준우승을 비롯해서 우승 1번, 준우승 2번을 기록했고 LPGA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공동 8위 등 5번 출전한 대회에서 4차례나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저께죠. 이 롯데 챔피언십은 일정이 토요일날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시즌 누적 상금이 79만 1,944달러인 리디아고는 현재 LPGA 랭킹 이 상금 1위입니다. 버디 1개와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몰아쳤던 박인비 선수가 갑자기 최종 합계 21언더파 뛰어오르면서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인 야구 선수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다시 투타 겸업에 나섭니다. 엔젤스 구단은 어제 오타니 선수가 내일 애나임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한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2018년 빅리그에 입성한 뒤에 그해 투수와 타자로 맹활약하면서 돌풍을 일으킨 바 있지만 2018년도 10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뒤에 2019년도에는 타자로만 나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좀 메이저리그에서 상당히 주목할 것 같아요.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주말 3연전, LA 다저스의 2승 1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저스 8연승을 이어가면서 어제도 이기면 9연승이었는데 어제는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결국은 역전승을 거둬냈습니다. 8회에만 3점을 뽑아내면서 2대2로 맞선 8회에 샌디에고가 3점을 뽑아내면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올 시즌 이 라이벌전 상당히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즈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계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